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근간인 불교가 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존자가 2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즉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의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찰의 남성 불자들 모임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 법륜사가 해체된 거사림회를 재건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덕원사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8년째 김장김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의 한국학 단과대학이 개설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근간인 불교가 역사 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편적 서술에 비중도 크지 않다는 건데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묶어낸 교장은 대장경의 속편인 속장경으로 둔갑하고 세계 기록 유산인 직지 심체 요절의 저자가 백운 스님이라는 기록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와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부회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개최로 열린 세미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유체는 불교가 이렇게 주를 이뤘지만 유교 사관이나 기독교 사관이 담긴 서양의 사관에 의해서 대하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되기보다는 현직 교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일본 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가져오는 등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쓰인 과거의 교과서 서술이 거민정 역사교과서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가윤,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함께 자리한 정각회 전현직 회장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오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개선해 나가는. 특히 역사 교과서에서 불교가 너무 어려운 말로 기술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화쟁사상 등 교사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렵다는 편견을 만든다는 겁니다. 기신론을 설명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불교는 어려운 거다. 불교는 어렵다. 이 인식이 확 박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단어를 보는 순간.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교육을 위한 자료집 배포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불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오늘 교과서에서부터 불교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단 운영과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 종헌 개정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특위위원장 함결 스님을 비롯한 위원 스님들은 일부 종헌과 종법, 종령에서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하나씩 손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상중총회법 등 논란이 되는 종법과 지난 16대 종회에서 부결됐거나 철회된 안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김순옥 할머니가 어제 오전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 성문자 위안소에 끌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생계를 위해 중국인과 살아오다 2005년 나눔의 집과 여성부 등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나눔의 집에 들어와 생활해왔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불자의 산실이었던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끝없는 침체를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계종 포교종책 연찬회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는 1970, 80년대에 많은 출가자를 배출하는 등 한국 불교 발전의 활력소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190여 개에 달하던 동아리 숫자는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현재 127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대학생 전법은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고 7, 80년대는 그 대불련 1600년 대회하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일 만큼 또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불련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포교 종책 연찬회에선 대불련의 현재를 위기라고 일방적으로 진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80년대는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서 학령 인구 또한 가장 많았지만 취업이 화두가 된 2000년 이후 캠퍼스에 동아리 문화 자체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신행의 문화가 달라진 상황에서 캠퍼스 포교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쨌건 이제 포교 대상과 영역을 지회, 그러니까 대학교 불교 동아리로 좀 국한해서 활동을 많이 펼쳤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을 좀 한정하지 않고 예비 대학생,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과 대학을 가지 않은 이제 20대 또래 청년들 그리고 대학원생, 군종병 등으로 포교 대상과 영역을 좀 확대해서 대불련을 캠퍼스 포교의 주체로 보는 시각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재단 법인인데 반해 대불련은 학생 단위의 임의단체, 즉 동아리라는 겁니다. 상근자 100여 명에 1,500여 명의 간사가 활동하는 이웃종교와는 출발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승태 사단법인 대불 대학전법 지원단장의 주장입니다. 최 단장은 250만 캠퍼스 포교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250만 대학생 포교를 위한 범종단 차원의 캠퍼스 전담기구를 출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만 군인을 위해서 군중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대학생을 위해서 과연 우리 한국 불교에 무슨 기구가 있나요? 대불련은 지난 50년 동안 캠퍼스 포교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50만 대학생 포교의 세판짜기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의 핵심 주제를 상세히 분석한 위방가가 처음으로 한글로 완역됐습니다. 초기 불전연구원은 위방가 법의 분석을 2권으로 번역 출간하고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위방가는 초기 불교를 교학, 수행, 지혜, 법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주해를 달고 있습니다. 원문을 번역한 강묵 스님은 책에 담긴 내용은 승가를 위한 전문적인 가르침이어서 일반 불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승가가 해야 할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경전은 크게 율장과 경장, 논장으로 나뉘는데 위방가는 이 가운데 논장에 속하는 7가지 논서, 즉 7논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합니다. 국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는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을 법사로 1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서광 스님은 삶의 고통과 자기 자비의 법문을 통해 우리는 마주하는 여러 상황과 관계에 따라 수많은 가면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광 스님은 특히 사람은 한 얼굴로만 살 수 없고 오히려 여러 얼굴을 가질수록 유연하고 유능해진다며 마음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회에 참석한 불자 의원들에게 여러 가면 속에서도 자리 이타와 유익 중생이란 목표를 잊지 않으면 자신과 주변을 이익되게 하는 멋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제 정기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순례, 윤종필 의원 등 불자 국회의원들과 신도 50여 명이 참석했고 법회 뒤 지난 5년간의 법문을 모은 법문집 발간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잠시 가라앉았던 종단 내부 불협화음이 다시 극한 대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앞 노상에서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개회하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종회는 종단 주요 종무직원에 대한 불신임 규정을 추가 또는 신설하는 내용의 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회기를 100일 연장하고 중앙종회 감사, 조사권 강화를 담은 종법 개정안과 징계 특위 구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 측은 총무원 청사 출입을 제한한 가운데 정상적 회의 개최를 위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참석자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서 결렬됐습니다. 중앙종회의장 도강 스님은 노상에서 개회사를 하면서 총무원장의 불통과 일방적 종무 행정에 대한 종도들의 불만과 반발이 불신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종회가 폐회된 후 총무원장 편배군 스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중앙종회 측이 종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집행부의 잘못이 드러나면 총무원장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내분 사태는 최근 총무원장 편배군 스님이 대전 종무원장 법안 스님을 직권 면직하고 법안 스님 상좌인 연수 스님의 봉서사 주지 해임 등을 단행하면서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영규 전 불교음악협회 회장이 올해의 불교음악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찬불가 작곡과 지휘로 활동 중인 한정일 씨는 불교음악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제4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에서 2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앞으로도 불교음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불교음악인들의 간절한 원력과 정성은 법음으로 울려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음악상은 불교음악을 통한 불법 홍포와 불교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돼 경년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는 거사림회로 대표되는 남성 불자 조직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한 사찰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법륜사가 해체된 거사림회를 재건하고 남성 불자 신행 활성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비구니 수행 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모처럼 중년 남성들로 북적입니다. 휴일을 맞아 경내 대웅전에서 거사림회 창립법회가 열렸습니다. 10년 전 2008년에 52명 회원으로 출범했다 해체된 남성 불자 조직 거사림회를 다시 결성한 것입니다. 여성에 비해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신행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다짐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법화경 9절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중생들에게 하여튼 지혜를 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평안을 얻도록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 하여튼 거사림회를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모든 이 불법을 주변에 알리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립법회에서 주상봉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회장으로 선출됐고 공학배 럭키기술단 대표이사가 감사를 맡았습니다. 목표 회원 수가 108명인 법륜사 거사림회에는 지금까지 8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100만 인구 용인시에서 신도수가 적지 않고 사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법륜사지만 거사림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륜사를 그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다니고 또 그 불교 대학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 불자님들이 신심을 내서 본인들이 앞으로 법륜사 발전은 물론이고 부처님 법을 펴는데 용인 주변에 맴돌고 있는 우리 불자들을 이끌어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서 다시 재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법륜사 거사림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회원 간 친목은 물론 사회봉사와 포교 활동도 활발히 펼칠 계획입니다. 언제부턴가 불교계에서는 거사림회로 대표되는 남성 불자 조직이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한 사찰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전반적인 불자 감소와 노령화, 신행 패턴 변화 등의 이유가 복합적이지만 남성 신도 조직화에 종단과 사찰에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유마그사를 담겠다는 수행자들이 정진과 봉사로 앞장서는 모습이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해경 스님을 비롯한 청년사 대중 스님과 신도들은 겨울나기 물품과 연탄 등을 마련해 지역 독거 어르신 등에 전달했습니다. 해마다 자비 나눔 물품을 이웃에 전하고 있는 청년사에서 올해는 연탄 10,000장, 김장 500포기, 휴지 300세트, 라면 100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 외국인들에게도 김장김치는 겨울나기를 위한 소중한 음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8년째 따뜻한 정을 담아 김장김치를 선물하고 있는 한 사찰의 자비행을 울산 BBS 김형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요한 사찰 경내가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울산 중구 화물산 자락의 덕원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시각 장애인 등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울산 외국인 센터 회원 200여 명을 비롯해 시각 장애인 보호센터인 광명원, 탈북민, 지역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덕원사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자비를 들여 8년째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장 체험에 나선 외국인들은 매년 참여하다 보니 이제는 알아서 척척 배추 속을 채우며 한국 주부 못지않는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오고 외국 사람 많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구족도 구분 없이 다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또 맛있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좋습니다. 특히 갖은 양념으로 버무린 김치의 맛도 맛이지만 한국인의 따뜻한 정까지 더해지면서 행사는 외국인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울산 외국인 센터는 이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김장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덕원사에서는 매년 우리가 지금 8회째인데 매년 이걸 가지고 이런 크나큰 행사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 입장도 고맙지만은 외국 이주민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덕원사는 1000포기의 김장을 담아 이들뿐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 자체도 우리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다문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저희들이 포옹하지 않으면 상대는 저희들을 포옹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먼저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 부처님이 당신이 내인데 공양 올리는 것보다 이 옆에 그야말로 부처님에게 바로 공양을 올려라 했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말사인 울산 덕원사는 지난 2002년 창건해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는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도 100여 명과 함께 대성사 주지 영재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동참했고 김장김치 2,500포기를 담가 이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성사 신도들은 나흘 전부터 빗을 싼 농장에서 배추를 직접 뽑고 절이고 양념을 갖추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들 이웃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김장을 잘 담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화종 제주 홍법정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홍법정사 신도들은 제주시 지역 10가구에 300장씩 모두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신도들은 십시일반 기도비를 모아 연탄을 마련했고 라면, 화장지, 쌀 등 생필품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홍법정사 주지 관유 스님은 보시는 대승불교 수행의 제1덕목으로 너와 내가 하나 돼 보시를 실천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라 사굴 산문의 계산조, 범일국사를 기리는 문화 콘서트가 강릉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종불교의 본산이자 범일국사가 40여 년간 정진한 굴산사를 복원해 불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고음의 대금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살풀이 춤은 한을 마음껏 풀어내며 관객과의 호흡을 통해 범일국사의 못다한 뜻을 풀어냅니다. 강릉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겨지고 있는 강릉의 큰 스님 범일국사를 재조명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범일국사 문화 콘서트 현장입니다. 강릉 범일국사 문화축전위원회는 범일국사를 추모하고 그의 사상과 뜻을 되새기고 선양하기 위해 매년 문화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범일국사님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올해 5회째 열고 있는데 우리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일국사는 신라시대 강릉 굴산사에서 굴산파를 개청했고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에게 계승돼 조계종의 원류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범일국사가 계셨던 곳에 반드시 영각을 지어서 영정을 모시고 범일국사의 굴산사를 복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 전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날 콘서트에서는 가수 홍진영과 녹색지대의 공연은 물론 강효주의 경기 민요가 펼쳐져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범일국사 문화 콘서트는 강릉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실크로드의 거점이자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K-팝과 한글 열풍은 물론 중앙아시아 처음으로 국립대학의 한국학 단과대학이 개설됐습니다. 기획리포트 실크로드의 한류 두 번째 순서 박성용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한가운데 정부청사와 마주한 국립동방대학교. 14개 동양어와 5개 서양어를 가르치는 우즈벡의 대표 외국어 전문대학입니다. 바로 이곳에 지난 9월 중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문학과 역사, 경제, 정치 등 3개 학과를 갖춘 한국학 단과대학이 개설됐습니다. 학생들은 한류와 한글을 넘어 자신의 삶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우즈벡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윗사람, 부모님, 친척에 대한 존경심 가득한 마음을 한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 회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중국학대학이 먼저 생겼는데도 인근에 내년 3월 새로 강당을 마련할 정도로 한국학대학은 인기 만점입니다. Bu yıl 120 nafar talaba qabul qilindi, ya'ni 2 barobar ko'p bo'ldi. Faqat boshqa yo'nalishlarga nisbatan bizda ancha yuqori bo'lgan, juda ko'p arizalar tushgan. Faqat afsuski bizda o'sha sentyabrda kvota cheklangani uchun, masalan 120. 앞서 우즈벡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어 교과서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국정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발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Ko'p kompaniyalari, xususiy korxonalari O'zbekistonda hozir faoliyat ko'rsatyapti. Bu degani bizga ish joylari, talabalarimiz, o'quvchilarimiz, bitiruvchilarimiz ishi bor degani.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1대1로를 앞세워 물량 공세로 우즈베키스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한국 사랑, 이제는 우리 정부의 책임 있고 전략적인 지원, 우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남 신안 흑산도와 제주시 한경면 해역에서 진행한 발굴 조사를 통해 중국 남송대에 제작한 것으로 도자기 550여 점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남송시대는 금나라의 북부지방을 빼앗긴 송나라가 항저우로 천도한 시기로 1127년부터 1279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서울옥션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특별 경매를 평창동 본사에서 엽니다. 특히 이번 경매에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도상봉, 천경자 등 근현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수작이 경매에 나오며 이탈리아 명악기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도 첫 선을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가장 오래된 육교인 새검정 초등학교 앞 삼거리 육교가 동네의 풍경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품은 증강현실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 1994년 지어진 이 육교는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로 자하담이라는 공공미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자하는 자줏빛 노을이 지는 땅이라는 뜻으로 창의문 밖 일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힘들게 사셨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고 김순옥 할머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시죠. 10여 년 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생전 영상을 보니 목포의 눈물을 즐겨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낸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일본 당국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6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